경쟁력개발연구소 이정희 소장입니다. 메디숲 히든프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히든프로의 히든톡.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이정희 소장님을 모시고 최저임금이 조직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전에 사실 이 조합은 저번에 가방을 서로 뒤져봤던 조합인데 저는 봤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뭘 보셨어요? 가방 이제 못하라십니까? 네. 변호사님 가방이 더 걱정됩니다. 저는 그 이후로 가방을 안 들고 다니려고 하는데 오늘도 똑같은 가방을 또 들고 와서. 어쨌든 최저임금이 최근 올라가다가 2017년, 2018년 가파르게 오르다가 2019년은 조금 주춤하기도 했는데 그동안에 올랐던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해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임금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막연하나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인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문제, 지출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직원 입장에서는 사기 진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받는 돈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경영자 입장에서 더 많은 지불을 한다라고 느껴졌을 때 실제로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통해서 상대방하고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바, 그 다음에 그들이 그걸 통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임금에 대한 조율이나 협상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경영자분들께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떤 협상 능력 또는 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경영 환경의 변화가 같다고 지금 좀 보여지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예전에는 내가 어떤 일을 줄 터이니 이 일을 하면 임금을 얼마를 주겠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것보다도 끊임없는 협상을 해야 되는. 네. 이미 국가가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들이 기준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제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만큼은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소통 구조가 강화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직 일선에서 그런 걸 느끼신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소통 기능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대치 경영하고 평가치 경영인데요. 기대치 경영은 그냥 내가 당신한테 좀 더 줄 테니 좀 신경 써줘 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 그냥 좀 아날로그틱한 근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줄 건 줘라, 좀 넉넉히 줘라, 뭐 이런 압박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평가치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돈을 많이 주면서 옛날처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도 디지털로 조직원과 소통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뭔가 좀 더 디테일한 기술이 필요해진 거죠. 실제 이게 뭐 조직의 경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주도권을 뺏겼다고 하나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을 경영할 수 있는 자가 주도권을 줘요. 네. 그건 뭐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종업원인데 내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타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협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영자한테.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들도 조직원들한테 끌려다닌다기보다 그래 좋아. 기왕 이렇게 많이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넉넉히 줄게. 그렇지만 난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화, 사무화, 제도화해서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업무 능력을 수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경영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개발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임금을 쓴다라는 개념보다 그들을 경영하고 그들을 개발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 조화로움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급여는 급여대로 높여주면서 조직의 평가는 평판대로 나빠지고 결과적으로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조직은 운영 못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경영자 입장에서 임금 아니면은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인지. 만약에 그 HR적인 측면에서 쳐다봤을 때 사람을 마치 물건을 쓰는 것처럼 쓰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조직원들도 그 조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예. 비용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문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조직을 가서 많은 경영자분들하고 이렇게 보면 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다. 제가 정홍철 변호사님의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예. 정홍철 변호사님이 알면 나한테 큰일 나죠. 예, 정홍철 변호사님이 나한테 저녁 식사를 얻어먹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밥을 사주고 싶어 하는 건지 속마음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자분들이 명확하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HR적인 측면에선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뭐 KPI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많은 툴들을 써요. 예, 많은 툴들을 써요. 뭐 MBO라든지 뭐 이런 많은 툴들을 쓰거든요. 그만큼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할 때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디지털적으로 하면 할수록 서로가 편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개발되어져야 할 시점이 아닐까. 좀 추상적으로 하는 조직들은. 실제로 약간의 외국에는 계약적 관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계약적 관계면은 야박하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회사가 잘 됐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뭐 연봉을 3천만 원만 주면 계약을 했지만은 회사가 잘 되었을 때는 4천만 원도 줄 수 있고 5천만 원도 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계약을 하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야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진화할수록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인정문화 또는 인정사회에서 계약사회로 이전합니다. 예, 계약사회로 이전을 하는 것은 진화한 사회예요. 인정사회는 조금 더 뭐랄까 원시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맡기는 거는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사회가 진화할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계약 관계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그 계약을 믿는 거죠. 그 계약사회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사회로 발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최저임금 때문에 막 골치가 아프다, 어렵다, 뭐 인건비가 나간다라고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줄 건 주고 요구할 건 요구하자라고 갔을 때 오히려 더 심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말씀대로 신뢰를 가져올 수 있고 계약화된 사회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약간 주도권을 뺏겼다. 이건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야 라고 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경영자들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마하거나 개발하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것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프로핏 인센티브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체계의 틀들을 쓰는 거죠.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저임금은 고정적인 급여 임금 체계잖아요. 보너스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기부여도 되고 그다음에 사기 진작도 되고 조직이 성장하고 매출이 증대되면 그런 툴들을 쓰면 돼요. 고정적인 급여는 건드리지 말고. 어쨌든 최저임금이 지금 자꾸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면서 지켜야 될 선들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계약관계로 이행되는데 굉장히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제가 느끼는데 어쨌든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왕 올려주는 금액 아니면은 기왕 어떻게 해줘야 되는 금액들이 있었을 때 이걸 좀 더 조직 내에서 동기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이 임금 체계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보상 체계를 쓸 때는 두 가지를 금전적 보상 체계와 비금전적 보상 체계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최저임금 얘기를 하니까 금전적 보상 체계에만 되게 매몰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사실 비금전적 그 보상 체계, 즉 조직의 문화라든지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월급을 꼬박꼬박 잘 주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일하기가 편한가 또는 배울 수가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비금전적 보상 체계랑 같이 지금 금전적 보상 체계는 사실 창조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은 금전적 보상 체계가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사회적인 그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되게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금전적 보상 체계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업이 어떤 업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이제 매뉴얼 워커와 나리지 워커라는 개념이 있는데 단순 반복적인 일을 되게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되게 창조적이고 또는 발전적인 일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가, 또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가면서 보상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어떤 임금 체계가 올랐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틀을 새롭게 짜야 되는 부분이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파장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들이 받는 보상에 대한 느낌을 어떤 식으로 조직 안에 이렇게 설계를 잘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 경영자들이 다 지금 직면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말씀 어쨌든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ut to sea, no time to pray. Lost everything you tried to say, 'cause we've all